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벌써부터 초청을 받았다. 어떤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초청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것이 2025년 1월 9일입니다. 그것도 좀 독특한 경우여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는 것은 상원의원이 초청을 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기업인으로는 트럼프 아들하고 특별히 가깝다고 하는 정용진 회장, 이 사람 초청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트럼프 부부가 참석하는 무도회, 여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기업인 중에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그래서 참석하게 된 사람이 SM그룹 회장 우오현, SPC그룹 회장 허영인. 그래서 우오현 회장은 1월 18일에 출국한다. 대체로 보니까 1월 18일에 출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풍산그룹 류진 회장도 공화당 쪽에 인맥이 있어서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정치인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사람이 초청을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김대식 의원의 경우 둘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대식 의원은 존 코닌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바로 이 무도회에 참석하게 됐다. 김대식 의원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 조정훈 의원도 이 무도회에 참석하게 됐다. 그러면서 김대식 의원은 초청장을 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무도회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그런 무도회가 있고 부통령이 참석하는 무도회,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단은 상원의원에게 초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구나. 물론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인맥이 있어서 트럼프 당선자의 가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청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갈 수 없는, 입장할 수 없는 이런 여러 행사인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정치인 의원이 2사람이 초청을 개인 자격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2사람을 둘러싸고 가는 김에 여기에 들어가서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방미단을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단장은 김기현,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방미단, 미국 방문 방미단인데 여기에서 또 사실을 밝힙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취임식, 만찬, 무도회 여기 못 간다. 따라가기는 하지만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의원 3명 그리고 단장 1명 이렇게 가는 외교통일위원회의 방미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7명이 가죠. 이 외교통일위원회 방미단은. 여기에 단장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여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 그리고 김석기 국민의힘 이렇게 가고, 이 국민의힘 방미단은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방미단에는 현재 나온 명단으로는 국민의힘 3명에는 김건, 윤상현, 이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출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에는 김영배, 조정식, 위성락 이렇게 이 취임식에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이 초청받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트럼프 당선자의 측근 폴 존 매너포트,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직접 와서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취임식에. 근데 이런 뉴스가 2025년 1월 9일 오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일에 가장 먼저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 뉴스원, 연합뉴스, 조선비즈, 뉴스핌, 서울신문, 중앙일보, KBC 광주방송, 이거 KBS 아닙니다. 또 MBN 뉴스, 서울경제, 뉴시스, TV조선, YTN 이런 데에서 일제히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트럼프의 측근 매너포트가 찾아와서 초청을 했다. 한국까지 와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이렇습니다. 폴 매너포트가 비공개 한국 방문을 했다. 언제 왔느냐. TV조선에 따르면 1월 7일에 한국에 와서 2박 3일 서울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사람이 1월 9일에 출국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하고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나는 김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이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별도로 만났다. 이것도 눈에 띄죠. TV조선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별도 회동을 가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일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월 7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 어딘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약 50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러면은 별도로 5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이죠. 매일신문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1월 7일 최측근인, 트럼프의 최측근인 매너포트 전 본부장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청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 한국에 찾아와서 홍준표 시장은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명하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쭉 소개를 하면 TV조선은 트럼프 취임식과 만찬회 등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에 한경닷컴은 국내에서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 초청 제안이 공개된 것은 홍준표 시장이 최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의외로 미국에 인맥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나서 비공개 회담도 했고, 미국 외교위원회에서 또 여러 의원들과 그 의원들이 브리핑을 받은 일도 있고 그렇다 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청에 대해서 뉴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만일 동아일보가 계속 나온다 하는 것은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너포트가 홍준표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에 행진, 이것을 또 퍼레이드라고 쓰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 무도회, 이 두 개를 묶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 초청했다. 한경닷컴은 매너포트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행진, 퍼레이드, 만찬, 무도회 등 4개 공식 일정에 초청했다. 뭐 내용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 국무장관 내정자와의 면담, 이런 추가 면담 일정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일신문은 1월 7일 매너포트가 홍준표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행진, 만찬 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 4개의 공식 일정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무도회 가는 것도 참 드문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영예스럽다, 이런 내용을 앞에서 보았는데, 홍준표 시장은 4개의 공식 일정에다가 또 CIA 국장 내정자, 국무장관 내정자하고 면담 일정까지 잡았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홍준표 시장 쪽은 어떤가?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 시국이 이래서 가는 게 맞을지 홍준표 시장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하는 것이 서울대구 연합뉴스의 기사이고, 또 매일신문은 정치권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 참석 여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러더니, 좀 시간이 약간 지나서 한경닷컴은 홍준표 시장은 일단 정식 초청장을 받으면 추진할 입장이다. 여기에서 아직 정식 초청장은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일신문 종합, 여기에서 홍준표 시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할 것 같다, 긍정 검토 중이다 하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구를 기반으로 한 매일신문에서 조금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조기 대선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기 대선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현재 피의자 윤석열, 피소추인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되어 파면이 되든지, 아니면 형사재판의 그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헌법제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든지,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결국 윤석열이 죽는 것을 전제로 한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화한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매일신문이 적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그 존재감이 극대화된다, 그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다. 취임식에 한국의 조기 대선 유력 후보자로서, 보수 진영의 대표로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사들과 비공식적이든 어떻든 물밑 만남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V조선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홍준표 시장을 직접 찾아와서 초청을 한 매너포트가 귀국하고 나면, 미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에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고 이렇다는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매너포트를 만난 홍준표 시장, 단둘이 별도로 50분간 만났다는 이 비공개 회동에서 홍준표 시장은 좀 놀라운 주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2025년 1월 9일자 뉴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한반도의 안보, 북한 핵 문제, 동북아시아의 정세
대중국 정책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남과 북이 핵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남북 핵 균형론을 펼치면서 대한민국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라늄, 농축, 그리고 재처리에 대해서 이것을 푸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첨단 산업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한편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대구일보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이 남북 핵 균형을 위한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강조했다.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남과 북이 핵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 만일 해주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주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떨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남북 핵 균형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여러 신문에서 소개하는 과거의 그의 발언은 이런 것입니다. 2024년 6월 페이스북에 썼다고 하는데 조속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내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한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바로 이번에 1월 7일에 트럼프 최측근 매너포트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평소에 늘 주장을 해왔던 남북 핵 균형,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한국이 독자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매일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발언 중에 또 하나가 2024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 한국이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핵 균형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대구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파격적이고 다소 위험하고 그리고 또 보수 일각에서는 간절히 원하던 이런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팬클럽이라고 해야 하겠죠. 청년의 꿈. 그곳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청문 홍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이 질문하고 홍준표가 대답한다. 여기에 2025년 1월 9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잘 갔다 오십시오. 이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같은 1월 9일에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네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본인이 이 초청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고 보면 홍준표는 중앙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앙정치인이 아니고 지방, 그저 대구시장일 뿐이죠. 그런데 트럼프 최측근이 직접 찾아와서 취임식, 퍼레이드, 만찬 무도회에 초청을 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사실 VOA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든지 또 미국 측의 그 언론 보도, 정치인들의 발언 이런 것을 보면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래서 현재 피의자 윤석열 또 피청구인 윤석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독재 기질이 있는 사람, 미국에 등을 돌리고 북중러로 그저 휙 돌아앉을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그야말로 극혐하고 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기사까지 있죠. 보통 같으면 미국 측에서 그런 식으로 VOA에 올려놓지는 않는데 워낙 한국이 지금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면 온건한 사람을 찾거나 그것도 보수 쪽에서 좀 유력한 대선 후보를 찾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가 보수의 유력 대선 후보여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결국 트럼프는 홍준표를 낙점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트럼프가 홍준표를 낙점했다 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윤석열을 완전히 확실히 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트럼프의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성격대로라면 트럼프가 윤석열 씨를 만나면 아마 이러지 않겠는가.
당신 빨리 나가, 하야해. 한반도를 더 이상 위험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는가? 이 상황을 볼 때. 그리고 트럼프 최측근이 방한해서 홍준표 시장을 초청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다.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 죄책이 반란 수괴로서 유죄라는 것을 트럼프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가 될 겁니다. 자, 미국의 기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을 보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죄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구하겠다 아니면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는 그 친윤 국민의힘 쪽 거의 요즘 극우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잘못했다. 비상계엄이 그냥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군대를 투입해서 우리 군이 없는 민간 세계에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와서 장악을 한 거다. 도로건 건물이건 장차 집행하고자 했던 그 임무 이런 것들을 다시 볼 때 그 계엄은 잘못됐는데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심하다는 소리는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죄는 죽음으로써도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를 지은 겁니다. 윤석열 씨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윤석열 탄핵과 반란 수괴 유죄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트럼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별히 직접 이런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낙점되고 좋아만 해서 되겠는가? 트럼프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겠죠.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저 트럼프의 골칫거리를 제거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결국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면되게 하고 재판하고 처단하는 이것을 서둘러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얼마나 막말을 쏟아내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그런데 홍준표 시장도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런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문 홍답을 보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2025년 1월 7일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왜 하나같이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 안 할까요? 이러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같은 2025년 1월 7일에 법대로 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반란수계의 죄는 처벌은 사형, 단일형밖에 없습니다. 결국 홍준표 시장도 윤석열 사형 판결에 대해서 그럴만하다. 또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로 절을 했다고 하면서 윤석열의 수족이냐 그랬는데 차마 말은 못해도 이 부분은 국민의 뜻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문홍답에 또 질문이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2025년 1월 7일의 글입니다. 친윤석열계 국회의원들도 시장님을 밀어주는 게 그게 좋은 길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같은 날 홍준표 시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친윤석열계도 홍준표 시장을 밀고 있구나. 사실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이 이 조기 대선을 하면 후보로 나가겠다고 다소 일찍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반발이 많았죠.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헌법에 위반되고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또 현재 상황이 반란에 이르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중앙정치인들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죄를 그저 같이 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멀리 지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이 무너진다. 중앙에 다 죄만 있어서 무너진다고 할 때 그나마 죄를 덜 덮어쓰는 지방에 있는 내가 이번에는 나가서 국민의힘을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권은 윤석열 공범이 대부분이어서 결국 국민의힘도 이렇게 트럼프의 낙점을 받은 홍준표를 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는 그런 최근의 아주 어떻게 보면 보수 분들에게는 그 봄 소식 같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